안녕하십니까, 불태입니다. 오늘은 블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션에 정리를 하며 진행하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은 Enhance Navigation입니다. 영어로는 Enhance Navigation. 한국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향상된 내비게이션? 이렇게 되겠네요. 자,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Enhance Navigation은 블레이저의 SPA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로서 링크 클릭 시 전체 페이지를 로드하지 않고 필요한 컴포넌트만 서버에서 받아 돔을 데이트합니다. 자, 기본적인 웹 지식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돔이 뭔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Enhance Navigation을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만든 블레이저 테스트 웹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웹앱이 실행됐고요. Enhance Navigation은 블레이저의 모드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이동 간에 하나의 페이지인 것처럼 웹페이지가 아예 새로 고침되지 않고 페이지 중에서 바뀌는 부분만 돔을 업데이트합니다. 웨더 페이지도 가도 그렇고요. 홈페이지를 가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Enhance Navigation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고 싶나요? 간단한데요. 먼저 앱을 끄고 app.laser 컴포넌트에 가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blazor.web.js 파일을 비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요. 이제는 페이지를 이동할 때 새로 고침되면서 모든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보면요.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지금은 너무나 빨라서 그런데요. 모든 소스를 다시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페이지로 가서 페이지를 이동하면 깜빡이면서 새로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Enhance Navigation을 활성화시키고 다시 앱을 실행시키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켜고 Enhance Navigation을 실행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탭에서 보면은 자, 카운터 페이지에 왔고 카운터 페이지가 있는 상태에서 웨더 페이지가 들어옵니다. 다시 홈으로 가면은 로컬 호스트가 들어오고요. 또 카운터로 가면 원래 카운터가 있었죠? 다시 웨더 페이지로 가면 웨더 페이지가 오고요. 즉 모든 것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돔이 바뀌는 부분만 거기에 있는 컴포넌트를 받아서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스트리밍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페이지를 렌더링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속도나 어떠한 이유로 페이지 내에 데이터를 받아오는 속도가 차이가 날 때 먼저 받아진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로딩 최적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자, 이것도 바로 한번 보시죠. 스트리밍 렌더링은 블레이저의 4가지 모드에서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Enhance Navigation과 마찬가지로 앱 컴포넌트에 스크립트가 활성이 되어 있어야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웨더 페이지에서 스트리밍 렌더링을 사용할 건데요. 스트리밍 렌더링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즉, Enhance Navigation과 다르게 스트리밍 렌더링은 어트리뷰트를 하나 추가시켜 주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웨더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 레이저 구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요. 레이저 구문은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때그때 블레이저를 배우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태그끼리는 묶어보고, 그리고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골뱅이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서 웨더 페이지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렌더링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어트리뷰트 추가시켜줬고,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블레이저의 컴포넌트로 웨더라는 페이지 타이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HTML 태그로 제목과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골뱅이의 if 해서 if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포캐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널이면 로딩, 포캐스트가 널이 아니면 데이터를 테이블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캐스트는 아래에 있는 골뱅이 코드 속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초 딜레이를 준 다음에 오늘 날짜를 받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날씨에 대해서 나와 있는 스트링 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웨더 포캐스트 모델 클래스가 있고, 포캐스트가 이러한 로직에 따라서 5개의 객체가 만들어져 담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웨더 페이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위에 있는 이 if 구문입니다. 지금 포캐스트 변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1초 뒤에 값을 갖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 렌더링이 작동이 되면 웹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포캐스트가 널이기 때문에 로딩이 되고, 그 다음에 1초 뒤에 포캐스트 변수에 대한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홈에 웨더에 갔을 때 먼저 로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다시 카운터에 갔다가 웨더에 클릭하면 로딩이 나오고 웨더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스트리밍 렌더 어트리뷰트를 비활성화 시키고 한번 웨더 페이지를 클릭하면 로딩이 나오지 않고 1초 동안 멈춘 다음에 모든 페이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카운트에 갔다가 지금 스트리밍 렌더링을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웨더 페이지로 가면 1초 동안 멈춰 있다가 웨더 페이지가 전체 나옵니다. 그럼 다시 활성화 시킨 다음에 다시 카운터에 갔다가 웨더 페이지로 가면 로딩이 나오고 그리고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갔을 때 로딩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의 이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서 보여주고 늦게 받는 데이터는 나중에 보여주는 식으로 하면 사용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한 기술이 스트리밍 렌더링입니다. 이 두 기술 다 블레이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고요. .NET 8 이후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블레이저의 두 가지 특징, 인핸스 내비게이션과 스트리밍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두 가지가 앱 컴포넌트의 블레이저 웹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기술은 블레이저의 어떤 렌더링 모드에서도 다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인터랙티브 서버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